이른바 아산판 화천대유로 불리는 탕정 테크노 일반산업단지 시행사의 자본 흐름 과정이 석연치 않은 것으로 알려져 지역 부동산 업계에 촉각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천안TV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오인철 충남도의원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권을 놓고 아직도 교원단체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문제의 중간 지점에 있는 충남교육청의 허위 보고와 공문 조작 의혹과 관련 오 의원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아산시 감사위원회가 충남 아산FC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직원 채용 과정 중 절차를 무시했던 것을 비롯해 무려 24건의 적발 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천안의 향토기업인 아라리오가 문화예술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충남예고 학생들에게 매년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어 주위에 큰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문수 순천향대 천안병원 원장이 대한외과학회 회장으로 최근 선출됐습니다. 천안시는 대한민국의 안전지대이다. 일터가 행복한 일자리 중심, 기업이 신바람 나는 학력 선진, 의료 선진, 어르신이 행복한 청년이 당당한 미래세대가 꿈을 꿀 수 있는 교통약자 차별 없는 교육 평등의 아동학대 청정 평화도시, 도시 시민의 행복이 우리의 자부심이다. 나는 천안시민이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소영입니다. 천안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최근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이른바 성남 대장동 사건 모두들 알고 계실 텐데요. 우리 지역에서도 아산 탕정 테크노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과정 속에서 개발 시행자의 수상한 자본 흐름이 포착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이른바 아산판 화천대유가 될지도 모른다는 이번 사건을 천안TV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전재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청남도에 의해 주식회사 탕정테크노파크가 탕정테크노 일반산단 개발의 시행사로 결정된 가운데 이들이 사업권을 획득한 것 자체에 대한 의혹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아산판 화천대유 의혹을 불러일으킨 탕정테크노파크는 2012년 회사 설립 후 이듬해 2013년 충남도로부터 탕정테크노 일반산단에 대한 사업권을 획득합니다. 당초 이 회사는 설립 당시 전자제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등 부동산 개발과는 전혀 상관없는 업종이었지만 현재는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으로 업종 변경을 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탕정테크노파크 측은 이 사업과 관련 탕정면 용도리 일원에 약 12만 평의 부지에 대한 제1공구 사업권을 확보했지만 2019년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2016년 충남도의 갈산리 일원 제2공구 일대에 대한 추가 개발을 승인받게 되면서 사업성을 확보했으며 대단히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는 게 지역 부동산 업계의 전언입니다. 이들은 또 시행사의 경영 능력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시행사는 자신들이 사업 능력이 없다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굴지의 건설사인 대우건설을 파트너로 함께 참여시켰습니다. 대우건설은 제2공구 조성공사의 시공사 자격을 획득 후 엄청난 사업을 획득하게 됐습니다. 또 시행사 대표 A씨는 B사의 대표이기도 한데 B사 역시 주 업종이 아파트 건설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며 회사의 실체 역시 불분명해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또 시행사 주주 대부분은 서울에 사업장을 두고 있고 이곳에 개발돼 수익이 생긴다면 대부분의 개발 이익금은 우리 지역이 아닌 서울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인근에 집값 올려주는 정도밖에 그런 효과를 못 누리지 않을까? 이러한 사업들로 인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얻는 이득은 원래부터 없었죠. 천안TV는 앞으로도 탕정테크노 일반산단 개발에 있어서의 여러 문제점에 대해 추가적인 취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천안TV 전재우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많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게 사실이죠. 천안에서도 최근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이 발생해 방역당국을 긴장하게 했는데요. 관련 소식 최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많은 손길이 뻗치지 못하고 있는 초등학생과 그 가족들에 의한 집단 감염이 최근 다소 발생하고 있어 방역당국의 촉각이 곤두서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한 초등학교에서 첫 환자가 발생한 후 방과 후 수업과 학원을 통해 4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또 다른 지역 아동센터에서도 26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며 불과 며칠 만에 7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단순 감기로 착각해 검사가 늦어진 점, 학원과 방과 후 수업 등 학생들의 집단 생활이 N차 감염으로 이어졌던 점이 이번 집단 감염의 주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아동 및 청소년들의 손 씻기나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심 증상 발현 시 등교하지 않고 즉각 진단검사 받기 등 기본 방역 수칙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18세 이상 성인 중 1차 접종자 및 미접종자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을 적극 독려했습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청소년과 이르게 백신을 맞은 60세 이상이 한가족으로 같은 공간에 머물 경우 돌파 감염의 위험이 큽니다.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추가 접종 및 청소년 백신 접종을 적극 권고드리며 일상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 의심 증상 발생 시 신속한 검사 등 생활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된 후 전국적으로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들 각자가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고 방역 수칙을 다시금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오인철 충남도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출건을 놓고 교원단체와 갈등을 빚고 있다는 소식 최근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오 의원이 최근 시작한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소신을 드러냈습니다. 박승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인철 충남도 의원이 충남교육청에 요구했던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관련 일부 교원단체의 무리한 자료 요구에 대한 지적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 의원은 제333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상 발언을 통해 충남교육청의 허위보고, 공문조작, 교원단체 선동, 자료 요구 거부가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김진철 교육감을 향해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선 학교에 금요일 오후에 공문을 발송해 월요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으로 전달해 휴일을 반납해야 한다는 불만을 유도하고 과도한 자료 요구는 갑질이라는 프레임으로 일선 교사와 교원단체의 공분을 유도하도록 동조 및 묵인했다고 역설했습니다. 충남교육청에서 허위보고, 공문 조작, 교원단체 선동, 자료요구 거부가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관리 감독자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과정에서 충남교육청의 직무유기가 이 모든 일의 발단이라고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교육감님의 진심 어린 사과와 교육청 공무원의 직무유기, 허위 공문서 작성 등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오인철 의원은 교육청 측의 명확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행정조사권 발동에 동의해 줄 것을 동료 의원들에게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오인철 의원과 교원단체 간의 갈등, 여기에 충남교육청이 어떻게 중재를 할지 앞으로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천안TV 박승철입니다. 이공휘 충남도의원이 행정사무감사 과정 중 불성실한 수감 자세로 일관한 충남 테크노파크에 대해 집중 질타했습니다. 이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테크노파크 측의 불성실한 수감 자세는 도덕적 해이를 넘어 도민 혈세를 심각하게 낭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자료임에도 수치가 상이한 점, 일부 자료가 누락된 점은 도의회에 제출하는 감사 자료에 대한 고의적 누락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곧 도의회를 경시하는 자세가 만연돼 있는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또 이공휘 의원은 테크노파크가 코로나19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입주 기업에 대한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특혜가 있는 게 분명하다면서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산시 무용단이 주최한 춤국 이순신 비상이 지난 7일 아산시 평생학습관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습니다. 이번 공연은 아산의 대표적 역사 인물인 이순신 장군의 국가 운명과 관련한 고뇌와 선택, 그에 따른
자기 극복을 통해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리더십과 인간상을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19년 첫 공연을 시작으로 올해로 3번째를 맞는 이 공연은 특히 서울시와의 문화교류의 일환으로 지난 6일 서울 광진구 나루아트센터에서도 공연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원유선 아산시 무용단장은 이순신 충국이 아산과 국내 여러 도시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 및 도시와도 교류해서 전 세계에 이순신 장군의 충효 정신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산시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 충남 아산FC가 그동안 직원 채용 및 연봉 책정 그리고 선수 영입 과정에 있어 필요한 절차를 무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최근 임원진들이 물러난 후 내년 시즌을 위한 준비가 한창인 충남 아산FC의 감사 결과를 최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산시 감사위원회가 지난 7월 말부터 실시했던 충남 아산FC에 대한 감사 결과는 무척 놀라웠습니다. 최근 공개된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구단 측은 사무 직원과 코칭 스태프, 선수 영입 시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할 인사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이사회의 심의 및 의결 절차를 무시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인턴 직원 4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 시에도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으며 유소년 지도자 채용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성범죄 경력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인사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할 근무 성적 평정도 하지 않았으며 인사기록 카드 역시 감사일까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충남 아산FC의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시정 5건을 비롯해 주의 17건 등 총 24건의 적발사항이 발견됐습니다. 최근 임원들의 줄 사퇴 등 홍역을 치른 충남 아산FC가 이번 감사를 계기로 새로운 구단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충청남도가 내년도 예산안을 9조 3,801억 원 규모로 편성해 충남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충남도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은 올해 본 예산 8조 7,113억 원보다 6,688억 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충남도는 2022년을 코로나 회복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취약계층 지원과 함께 탄소 중립 등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는 데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창규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빠른 시일 내에 극복하고 있는 충남에 강점이 있는 분야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먹거리를 준비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이번 예산안 편성 배경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천안의 향토기업인 주식회사 아라리오가 수년 전부터 이어온 이른바 시킴 장학금을 충남예술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전달했는데요.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그간 많은 노력을 기울인 아라리오의 문화예술 인재 육성에 대한 이야기를 조인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천안 향토기업인 아라리오가 지역 내 문화예술 인재 양성을 위해 충남예고에 시아이킴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적인 미술품 컬렉터이자 현대미술 작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아라리오 김창일 회장의 작가명인 시아이킴은 2003년부터 현재까지 19년 동안 충남예고에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고 올해 역시 미술, 음악, 무용 분야의 우수학생 20명에게 총 2천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2003년부터 현재까지 19년 동안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역 내 그 문화예술 인재 양성을 좀 고민하셨나 봐요. 네. 그러다가 충남예고에 이제 장학금을 전달하자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름을 시킴 장학금이라고 정하고 처음에는 1,000만 원 이렇게 증정을 했었는데 2016년부터 저희가 2천만 원 늘려가지고 현재까지 한 2억 4천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학금을 전달받은 학생은 예술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전통이 있는 시아이킴 장학금을 받을 수 있어 영광이라며 미래의 작품성 있는 예술가로 거듭나 아라리오와 협업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천안 향토기업인 아라리오는 신세계 아라리오점을 비롯해 각 지역의 다수의 갤러리와 외식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아라리오 조각 광장에는 세계적인 작가의 작품 30여 점을 시민에게 공개해 문화적 향유를 함께 공유하는 문화기업입니다. 천안TV 조인옥입니다. 지난 5월 천안TV에서 보도한 바 있었던 동남구에 위치한 태조산 육교 승강기 공사가 최근 마무리돼 보행 약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왕복 6차선인 천안대로를 가로지르는 태조산 육교는 그동안 경사로 없이 계단으로만 오를 수 있게 돼 있어
어르신 등 보행 약자와 자전거 이용자들의 불편이 야기됐던 곳입니다. 이에 동남구청은 지난 4월부터 공사를 시작해 승강기 2대에 대한 설치를 마무리했으며 인근 태조산으로 향하는 등산객이나 인근 주민들이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국민의힘 충남도당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돈곤 청양군수와 관련한 배임 의혹에 대해 수사기관에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청양군 가족문화센터와 평생학습관 설립을 이유로 청양고 실습부지와 인근 벽돌공장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지급하지 않아도 될 공장의 영업보상과 이전 비용 등 5억 7천여만 원을 청양군이 군비로 지급해 토지주와 임차인 간 문제를 청양군이 대신 해결해준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나백도 지작물 보상 예정가보다 무려 117%나 많은 3억 1,300여만 원을 초과해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김 군수가 이 문제에 대해 즉각 국민에게 설명해야 하며 잘못을 지적하는 언론을 가짜 뉴스로 몰아 고발 운운하는 것은 기가 찰 노릇이라면서 김 군수의 명확한 해명을 다시 한번 요구했습니다. 이문수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장이 지난 6일 대한외과학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창립 75주년을 앞둔 대한외과학회는 16개 분과학회와 7개 연구회를 산하에 두고 회원 수도 8천여 명에 달하는 국내 굴지의 학술단체입니다. 이문수 신임 회장은 젊은 의학도들의 꿈과 희망의 종착지가 외과라는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길잡이가 되겠다면서 존경받는 외과 의사를 양성하는 대한외과학회의 품격을 위해 임원진과 함께 지혜를 모아 정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네, 천안TV 초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대한장애인 배구협회 국가대표 감독이자 천안시청 좌식 배구단을 이끌고 계신 강용석 감독님을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천안TV 스튜디오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영광이고요. 예.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도 훈련 중에 나오셨다고 들었는데요. 예, 오전 훈련하고 잠깐 쉬는 시간에 나왔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우선 최근에 개최된 제31회 전국장애인 체육대회에서 우승을 거머쥐면서 천안시청 좌식 배구단이 7연패를 달성하는 신화를 이뤄내셨는데요. 예.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그날의 하이라이트를 또 간략히 좀 전해주시죠.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시죠? 예, 생생합니다. 뭐 매 경기 이제 늘 이제 기억하고 정리하고 또 다음 준비해야 되니까요. 예. 항상 이제 기억하고 결승전이 이제 인천 대표하고의 경기였는데 결승전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선수들도 좀 긴장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뭐 좀 잠깐 위기도 있었는데 예. 좀 슬기롭게 이겨내고 또 뭐 작전 타임도 한 번도 안 부르고 선수들이 이제 믿고 맡겼죠. 예. 그 결승전 경기에 이제 신인 선수가 한 명 이제 풀세트로 뛰었는데 이제 경기 끝나고 물어봤습니다. 네.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얼굴도 하얗게 질려가지고. 네,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무실세트로 전승으로 이제 우승은 했는데 예.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뭐 긴장 놓기도 어려웠고 매 경기 최선을 다한 그런 대회였습니다. 7연패라고 하니 뿌듯하기도 하지만 한쪽으로는 부담감이 좀 마음이 무겁기도 합니다. 네. 예. 계속 그렇게 현장에서 감독님을 하시다 보니까 그 현장의 느낌을 지금 되게 생생하게 전해주셨는데
천안시청의 그런 좌식 배구단 소개 또 말씀 안 드릴 수가 없겠죠.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천안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좌식배구단은 대한민국 유일한 실업팀입니다. 예. 2011년도에 이제 창단되었는데 당시에는 이제 한빛회가 이제 위탁 운영을 하였고 2013년부터 천안시가 이제 배구단 운영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선수는 9명, 저 이렇게 1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예. 직장운동경기부 소속이니 운동만 하지만 엄연히 저희도 직장인들입니다. 예. 예. 네, 그러면 평소에 좌식 배구팀 연습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네, 저희는 매일 훈련합니다. 이제 평일 이제 오전 오후 나누어서 이제 오전 9시부터 이제 매일 훈련하고요. 예. 천안시 장애인 종합체육관에서 배구 전용 코트를 사용하고 있으면 또 천안시 장애인 체육회에서 많이 배려 덕분에 예. 뭐 불편 없이 열심히 훈련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감독님께서는 대한장애인 배구협회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지금 역임하고 계신데요. 네. 그럼 감독님으로서 가장 좀 중점을 두고 계신 점이 무엇일까요? 물론 네. 훈련이겠죠. 그렇죠. 예. 훈련이 답이겠죠. 근데 하지만 이제 그냥 훈련이 아닌 이제 선수들의 뭐 생활과도 직결되니 예. 생활 지도도 병행하고 이제 일상과 훈련에 어떤 가교 역할에 많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루의 대부분을 코트에서 이제 보낸 선수들이라 때론 가족들보다 더 가까울 때도 있습니다. 현재 국가대표 훈련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또 계획과 포부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저희 천안시청 선수 9명 전원이 국가대표 선수들입니다. 예. 당연 뭐 국가대표로서도 우뚝 설 수 있는 이제 원팀을 만들어야 되겠죠. 내년 10월에 이제 중국 항저우에서 장애인 이제 아시아 경기대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3위 이상, 기왕이면 이제 은메달이 목표고요. 네. 나아가서 이제 2024년 프랑스 패럴림픽 본선 진출 티켓 확보가 목표이자 꿈입니다. 아시안 게임에서 아마 메달을 획득하게 되면 20년 만이 되겠고요. 패럴림픽 본선 출전권을 따게 되면 정확히 이제 24년 만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뭐 선수들과 함께 뛰다가 여기 왔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인 대회 얘기를 들으니까 벌써부터 막 이렇게 가슴이 두근두근하면서 네.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천안시청 좌식배구단 선수들에게 한 말씀 또 이렇게 해주시죠. 다른 건 없습니다. 일단 즐거운 배구, 좀 신바람 나는 배구, 그 선수들과 이제 네. 오래오래 하고 싶습니다. 때로는 뭐 선수로서, 뭐 때로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또 한 직장의 직장인으로서 쉽지 않은 뭐 하루하루라고 생각됩니다. 천안시청 뭐 선수로서 국가대표로서 반드시 뭐 이겨야 하고 네. 우승해야 한다는 그 부담감은 좀 내려놓고요. 언제나 이제 재미있는 배구, 즐거운 배구 함께 오래오래 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때론 함께 소주 한잔 하면서 뭐 사는 얘기도 나누고요. 그리고 또 장애인 체육의 이제 선두 주자로서 국가대표로서 이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이제 지역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늘 모범이 되는 그런 천안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이제 좌식배구단이라는 이름으로 예. 함께 오래오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굉장히 애정이 너무 많이 느껴졌습니다. 네, 굉장히 네. 따뜻한 말씀이셨어요. 네, 그럼 앞으로도 이렇게 천안시 좌식배구팀의 좋은 성적을 위해서 활발히 활동해 주실 감독님을 기대해 보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입동이 지나고 어느덧 벌써 겨울입니다. 올해도 얼마 안 남았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11월은 한 해 마무리 잘하라고 덤으로 준 선물 같은 달이라고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런지요. 요즘 찬바람이 불어서 많이 춥습니다. 따뜻하게 옷 여미시고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안 인근 평택호에서 카이트 서핑을 하는 모습 전해드리면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